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역입니다. 예, 자, 4월달 시장에 제보 들었는데, 국내 시장이 여전히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아랫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오늘 코스피스가 장중 2430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최근에 아카데미도 했고, 방송을 통해서 올해 저점은 제가 2460 아래까지는 잠깐 내려올 수는 있어도 악재가 노출될 때 종가상으로는 2480은 지지가 될 거다. 제가 최근에 아카데미도 그렇고 유튜브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2430까지 내려왔어요. 결국은 그래도 제가 예상했던 종가상으로 2480은 지켜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악재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트럼프 관세 폭탄, 올해 2월 3일부터 본격화 됐고, 결국은 오늘 이제 예상보다 강한 감세 정책이 발표가 좀 되면서 오늘 충격을 고스란히 좀 받았습니다. 여기에다가 3월 31일부터 재개된 공매도도 최근에 주가 하락에 일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일 있을 결국은 날짜는 잡혔지만은 탄핵 심판과 관련된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국내 시장에 불안감이 지속이 됐던 부분인데 현재로 봐서는 두 가지 악재. 일단은 트럼프 관세는 오늘 발표가 됐으면 거의 반영이 된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것 때문에 악재가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부분은 여전히 진행 중인 악재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중요한 것 자체가 내일 탄핵 심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느냐. 주가가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박스권에 계속 현재화 상태에서 머무를 건지 그렇지 않으면 3,000포인트를 향해서 시장이 올라갈지. 저는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내일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매도는 일시적이거든요. 공매도 영향은. 그 다음에 관세도 충분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방향은 내일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 자체가 완화가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속되면서 확대가 좀 되면서 시끄러울 건지는 내일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좀 말씀 좀 드리고 자 오늘 주제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가 생각보다 지금 충격이 심하잖아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공매도 관련 부분은 제가 지금 2월 27일 날 제가 했었고 3월 달 위험요인 얘기를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공매도 재개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시 제가 가지고 나온 것 자체는 생각보다 공매도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늦게까지 장 끝날 때까지 최근 오늘까지 나온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좀 준비 좀 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2차전지, 반도체 관련 종목이 공매도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와 함께. 그래서 2차전지, 반도체 관련 섹터,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을 조심을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공매도 폭탄 속에서 관련 섹터 내에서 주목을 좀 해야 될지 함께 하시면 좋은 정보가 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씀 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을 찾아보면 현재 4거래일 동안 오늘까지 해가지고 공매도 금액이 얼마 나왔냐면요. 코스피가 3조 8천억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1조 원 나왔어요. 두 개 합치면 4조 8천억이네요. 자, 거래 대금이 중요합니다. 4거래일 동안 코스피 평균 거래 대금이 8조 원이었더라고요. 8조 원이었으니까 코스피가 그중에서 3조 8천억이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고요. 코스닥 시장도 1조 원이 정도 되는 거니까 4조 8천억이잖아요. 이 4조 8천억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4조 8천억인데 앞으로 얼마만큼 나오냐. 과거에 제가 공매도가 금지되고 난 다음에 거의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완화된 금액을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10조 원에서 약 12조 원 정도의 공매도 물량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더라.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공매도가 알다시피 전 종목 공매도가 재개된 게 딱 5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의 거래가 중지되고 하고 난 다음에 재개된 게 한 1년 6개월, 2023년 10월 달부터니까, 이런 식이니까 지금 앞으로 얼마 정도 나온다는 거죠? 대충 그러면? 그렇죠. 6, 7조 원 정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 그러면 얼마만큼 나오는지 이따 보시면 좀 대충 짐작이 갈 거예요.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바이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문제는 대차장고가 공매도의 선행지표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차장고가 늘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차장고가 제가 계속 하루하루 체크하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작년 연말에 47조 2천억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공매도 앞서 2월 27일 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할 때 그때 제가 점검할 때가 얼마였냐면 52조 원이었어요. 2월 말일날. 근데 지금 70조 원이니까 뭐죠? 18조 원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최근에 늘어난 건 이제 공매를 치려고 준비한 거죠. 그럼 이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차장고를 제가 과거에 봤더니 얼마만큼 갔냐? 가장 많이 갔을 때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니까 공매도가 90조 원 정도까지, 대차장고 기준에서 90조 원 정도까지 갔더라고요. 대차장고가 더 이상 늘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대차장고가 70조 원이니까 대차장고도 지금 공매도가 치고 있음에도 계속 늘어납니다. 하루에 한 1조, 2조 원 정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85조 원, 90조 원 정도 되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했어요. 그러니까 대차장고가 90조 원, 그 다음에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10조 원에서 12조 원 정도까지 나와야지 공매도와 관련된 시장 영향력이 일단락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당분간 공매도가 계속 나올 것 같다. 다만 갈수록 시장의 영향력은 감소할 거고요. 그래서 공매도 비율이 높고 대차장고가 증가되는 종목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공매도 비율량 자체가 전체 하루 거래량에 얼마 정도 높다는 것은 얼마 정도 되면 되냐면 평균적으로 20% 넘어가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거래량에, 즉 오늘 어떤 특정 종목이 10만 주가 거래되는데 그 종목이 공매도가 2만 주였다. 그러면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차장고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3% 정도 넘어가면 많은 수준이고요. 전체 발행 주식수에. 그 다음에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6%에서 7% 넘어가면 공매도 위험 종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HTS를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대차장고가 얼마고, 그 다음에 당일날 공매도를 얼마 쳤는지. 근데 당일날 제가 HTS 오늘 친 걸 확인했더니 HTS는 안 나오더라고요. 증권 거래소에 들어가면 정보 시스템란에 공매도 실시간으로 잘 끝나자마자 공매도가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있다 나오더라고요, HTS는. 자, 금액으로 표를 좀 보시면 이래요. 첫날 앞서 코스피에 3조 8천억 팔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날 1조 2,767억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 4,238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영향이 엄청 컸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코스피 6,759억, 코스닥은 1,760억. 어제 8,689 코스피에 팔았고, 그 다음 코스닥에서 2,100억을 팔았습니다. 오늘 다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1조 268억 코스피 쪽에서.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오늘 최근에 4거래일 동안 가장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오늘 이따 점검해 드리겠지만은 코스피 쪽에서 공매도 대금이 늘어난 것 자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체 각각 1,500억씩 3,000억을 팔았어요. 그 영향이 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균적으로 따지면 코스피가 대충 7,000억, 8,000억 갈수록 줄어들 거니까, 그러면 앞서
하루에 평균 6, 7천억 정도 판다 생각하면 지금까지 코스피가 3조 8천억 팔았다고 그랬으니까 영업일수 기준으로 따지면 대충 나오죠. 12일, 13일 정도, 12조 원 정도까지 팔아야 된다 봅니다. 이번에 오랫동안 공매도 금지했다가 풀렸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2주 정도는 공매도 영향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공매도가 재개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달 동안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매도와 관련된 영향은 4월 20일 이후 최소한 4월 중순은 지나야 된다. 20일 정도 지나야지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겠는가. 금액과 함께.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첫날이 중요하거든요. 첫날 어떤 종목이냐. 첫날 공매도를 쳤다는 것 자체는 집중적으로 쳤다. 그것도 비중이 앞서 제가 비중으로 따지면 20%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첫날 많이 쳤던 종목은 계속 칩니다. 그동안 작전 기다렸으니까. 코스피 종목 중에서 첫날 가장 공매도 비중이 많았던 게 호텔 신라예요. 전체 거래 비중의 57.8%가 공매도였다는 거죠. 1000주를 팔았으면 1000주 거래했으면 뭐 600주 정도가 공매도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48%,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45%, 포스코 피체엠 44%, 한샘 44%, 한미반도체도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43%, 현대중공업, 롯데쇼핑, S오일, 이들 종목들입니다. 이들 종목들을 제가 추이를 체크해봤더니요, 계속 나옵니다. 호텔 신라는 지금 20% 정도까지 떨어져 있지만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들 종목들 특징이 뭘까요? 뭐 때문에 쳤을까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들 종목 중에서 공매도 제가 판단하기에 저는 공매도 대상이 아닌 종목이 저는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는 첫날 치고 난 다음에 그대로는 안 치고 공매도가 확 줄였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 다 칠 수 있어요. 제가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에 호텔 신라가 코스피 공매도 종목 1등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호텔 신라 주가가 8만 원, 9만 원대 제가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호텔 신라가 벌써 차트 좀 볼까요? 거의 신저가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칩니다. 당시에는 8만 원, 9만 원대였으니까 주가가 뭐 7만 원 했었죠. 근데 이게 다 상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재개가 되니까 이 종목 친다는 거죠. 이게 공매도 대상 종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 공매도를 많이 쳤던 종목이 어김없이 대상이더라. 어김없이. 그러니까 과거 1등 종목이 다시 호텔 신라예요. 호텔 신라는 어떠냐? 제가 판단해 주가 비쌉니다. 지금도 싸지가 않아요. 시장이 잘 안 되고. 하나는 저는 아닌가. 그다음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비싸죠. 과거에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뭐 8만 원, 9만 원 갈 때 뭐 플랫폼 기업으로서 뭐 가치를 평가를 받아야 된다겠지만 그래도 어디까지 은행주입니다. 은행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애국 투자가는 보여? 은행주로 평가하는 거죠. 은행주로 따지면 지금 은행업종들 PBR이 지금 0.45배, PER로 따지면 6배, 7배밖에 안 되는데 주가 최근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는 PER 20배가 넘죠. 그리고 현재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부실이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인터넷 통한 대출 기업인 카카오뱅크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피체엠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이따 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들 종목들이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상위 종목인데 이들 종목이 평균 30% 넘은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신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안 나올 것 같고요. 하나는 안 나올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S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이 들어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S오일 여기 있는 종목들 이마트 한샘이라든가 이들 종목들은 가치주잖아요. PBR이 1배 미만. 근데 가치주를 한다 하더라도 성장성이 없으면 공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세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보시면 마이크로 디지털한 종목이 뭐 60% 넘었어. 근데 예산은 딱 하루 나오고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아마 주가 바로 반등한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도 주가 엄청 비쌉니다. 이것도 지금 주가 과거에 그 8만 원짜리 주식이 13,000원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매도가 나옵니다. 이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제가 카카오 게임즈 오늘도 신저가 나왔잖아요. 이제요. 이게 왜냐하면 판단을 딱 보면 밸류가 예사 지금 시가총액 1조 1,000억이고요. 7조 1,000억이고
작년도에 순손실이 1,000억이 났고, 1,000억이 났고, 올해 단기 순이익이 턴 어라운드 한다 하더라도 시가총액 1조 원짜리가 단기 순이익 280억이면 주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280이면 PER 따져 40배입니다. 그 다음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PER 20배예요. 그렇죠? 게임주로 보시게 된다 한다면, 게임주로 본다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 1등 종목인 크래프톤이 실적 좋으면서 PER이 17, 8배밖에 안 되거든요. 비쌉니다. 그리고 외국인 시각에서 보면 팔 수가 있는 거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오닉 IPS, 엔캠, 제닉, HPSP, GC셀, 테크인, 실리콘2. 대체적으로 코스닥 기업들은 2차 전지가 좀 많은 편이죠.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자체는 오닉 IPS. 제가 어제 야인 시간 방송에서 제가 오닉 IPS 진단 올라와서 제가 오닉 IPS 같은 주식은 공매도를 계속 칠 거다. 주가는 못 올라왔지만은 대표적 이 종목이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주가가 못 올라왔는데 주가가 비싸니까 공매도가 나오거든요. 비중이 가장 IT 종목 중에서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33%. 최근에도 계속 이따 보시겠지만 제가 따로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최근에 4, 5일 동안 좀 준비했으니까 보시면 추이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들 종목들,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 마이크로 디지털을 빼고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 첫날 30% 넘어갔던 종목들은. 이들 종목들은 가급적 앞서 대차장구 추이도 봐야 되고, 공매도가 앞서 제가 판단하기에 최소한 4월 20일까지는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따로 떼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따로 떼어서, 이건 날짜는 앞서 이제 3월 30일, 첫날부터 오늘까지 제가 4거래일 동안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피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LNF, SKC, 에코프로, 엔캠, SKI 테크놀로지 2차 전지 관련 핵심 종목들 4거래일 동안 제가 공매도 추이를 좀 봤어요. 자,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안 좋죠? 오늘도 저점 깼습니다. 제가 LG 에너지솔루션은 제가 32만 5천 원에 사가지고 38만 원에 팔라고 했었는데 그 32만 5천 원도 깨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공매도가 집중됩니다. 첫날 36.9%, 24만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둘째 날 38.4%, 그 다음에 셋째 날 어제 22.6%, 오늘 다시 공매도가 무려 33.3%, 33.4%, 15만 4천 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4거래일 동안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32.8%. 근데 중요한 자체 대차장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대차장구가 4.7%니까 앞서 대형주는 제가 3%가 넘어가면 좀 높다고 그랬잖아요.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대차장구가 또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늘어나요. 예. 삼성 SDI는 공매도가 없습니다. 거의.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심각합니다. 첫날 35% 비중, 그 다음 둘째 날 34%, 그 다음에 어제 30%, 오늘은 무려 53%예요. 전체 거래량에 이 종목 내일 아마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거래 정지될지, 공매도 금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평균적으로 4거래일 동안 38.3%입니다.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 오늘 주가 어떻습니까?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신저가 나왔기도 했지만은 096770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주가 이렇네요. 그래서 주가 오늘 거래량이 SK이노베이션이 거래량이 40만 주인데 40만 주인데 53%니까 20만 주 이상이 오늘 공매도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렇게 나오면 주가 못 가죠. 왜 공매도를 칠까요? 예산은자 외국인 투자가에서 보면 앞서 S-오일도 판다고 그랬으니까 정유업종으로도 팔 수가 있는 거고 2차 전지에 대한 예사가 3등 기업이니까 그런 또 불확성률을 보고 또 부채도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외국인 시각에서 본다 한다면 그래서 배터리 3, 4기업 중에서 삼성 SDI 재고는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첫날 44.5%대에서 조금 이제 어제는 13.6%로 줄어들었는데 오늘은 27.5% 다시 올라갔어요. 전체 그래도 전체 거의 4거래일 동안 28%입니다.
대차장구가 여전히 높죠. 12.7%입니다. 앞서 제가 중소형 종목들은 6%가 넘으면 높은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오늘 상당히 견조했죠. 오늘 공매도가 거의 없었어요. 24,000주밖에 안 됐습니다. 비율이 4%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대차장구가 15.3%입니다. 아마 주가가 이날 첫날 21%니까 그렇게 상대로 많지는 않은데 주가가 올라오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대차장구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가 요즘 공매도가 심하죠. 오늘 신저가 나왔습니다.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가 첫날 26%, 20%대죠. 오늘 또 23.6%, 오늘 17만 주가 공매도했어요. 전체 평균 13.2%. 공매도 비율이 현재 6.8%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최근 들어서 공매도 비율이 많이 늘어납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제가 이따가 왜 공매도를 치는지, 제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비싸지만은 그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가 되게 가장 비싸다고 그랬죠. 고평가 종목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제가 얘기한 뒤로 10만 원대에서 지금 5만 원까지 단기간에 50% 떨어졌어요.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 이 시간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에코프로를 딱 떼어놔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비싸지만은 에코프로 머티가 제일 버블이 심하다. 단기간 많이 떨어졌죠. 에코프로 머티 좋게 얘기하시고 계시는지 이따가 제가 에코프로 머티 추정 실적을 계산한 그 근거를 보시면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최근에 공매도 대차장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첫날 공매도가 무려 100만 주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가 100만 주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첫날. 근데 지금은 좀 줄어들었어요. 오늘은 17만 5천 주로 해가지고 12.6%. 이 가격대에서 5만 원대에서는 쉽게 공매도를 채기 쉽지 않은데 대차장구가 14% 높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가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주가가 바닥이지만은 오늘 또 무려 공매도 비율이 46.8입니다. 반이 공매도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종목들은 많이 빠진 종목들은 좀 완화가 좀 되고 있는데 여전히 2차전지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대차장구도 많이 쌓여 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어제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매도가 이제 증가세로 돌아설 거지 않습니까? 3월 31일 재개된 이후로 어디까지 전개될지 짐작해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보시면 뭐예요? 2023년도 12월 달에 에코프로가 공매도 잔고가 813만 주였습니다. 자, 2013년도 12월 달이면 앞서 우리나라 공매도가 금지된 것들 2023년도 10월 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달 이후에 에코프로가 810만 주까지 갔어요. 그때 아마 에코프로 주가가 아마 12, 3만 원 정도 됐을까요? 11, 1, 2만 원 정도? 그 정도 10만 원대 정도 됐겠네요. 그 가격 참고하시고 800만 주가 지금 첫날 100만 주 늘어나면서 저점이 300만 주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27만 주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격대 자체는 앞으로 300만 주 정도까지 공매도가 나올 수가 있겠다. 저 대차장구도 엄청 많으니까. 그렇죠? 대차장구가 지금 1,500만 주예요. 그렇죠? 1,500만 주 중에서 300만 주는 공매도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주가 수준에 따라서 주가 올라가면 그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간다고 봐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은 당시에 540만 주인데 지금은 380만 주입니다. 이거는 한 160만 주 정도 여력이 있겠죠. 하루에 한 15만 주씩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 포스코 피체엠은 당시에 328만 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30만 주로 올라섰네요. 약 100만 주 정도. 그 다음에 LNF가 200만 주인데 이거는 주가가 워낙 떨어졌죠. 지금 40만 주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6만 주 정도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제요. 어제 날짜 기준이에요. 대체적으로 3월 28일 날 이제 공매도가 저점 좀 찍었고. 앞으로도 공매도가 과거로 본다 한다면, 가치로 본다 한다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수량으로 따지면 에코프로가 될 가능성이 크죠. 현재 나오는 속도로 봐서 충분히 이 근처까지 공매도가 올라갈 가능성 있지 않겠는가. 일단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그룹이 대차장고도 많고, 공매도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이 밸류가 어떠냐? 결국 애기 투자가 주가가 비싸니까 파는 거지 않습니까? 해서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제시한 비전을 가지고 2030년도에 에코프로 그룹이 그룹 회장인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발표한 게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실적 추정을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이 전체 32조 원 매출, 그 다음에 핵심 양극재에서 에코프로 BM이 그 중에서 25조 원,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가 6조 3천억의 가이던스고, 이거 회사 비전이니까 높게 잡잖아요. 비전 일반적으로. 높게 잡은 거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에코프로 그룹의 영업이익률이 12%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3조 8,400억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본래 영업이익에서 25% 세금을 빼고 나면 단기순이익인데, 에코프로는 지배주주 수익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에코프로 BM에 대한 지배주주 수익만큼 이익을 내야 되는 거니까 아마 해야 되니까 영업이익 3조 8 단기순이익 1조 원 나와요. 이거 거의 맞을 겁니다. 제가 계산한 게 자체가. 이게 그룹에서 매출 예상을 그렇게 했으니까, 영업이익률 예상을 했으니까 에코프로가 12%, 에코프로 BM이 10%,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영업이익률을 8%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본적 분석의 기본입니다. 기본 분석입니다. 2030년도를 기점으로 제가 계산해 봤더니, 그러면 에코프로가 주당 EPS가 8,000원 나와요. 아주 낙관적인 전망하에. 그 다음에 오늘 주가로 따지면 PER 5.9배입니다. PBR은 주당 BPS가 34,000원이니까 1.4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은 1조 8,500억 이익 납니다. 1조 8천. 지금 이익이 안 나죠, 적자. 이 정도, 난다는 전제 하에, 주당 EPS가 19,000원 계산해 보니까 PER이 4.7배, 1.5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6,300억인데 영업이익률 8%라고 했죠. 6조 3천억에다가 0.08 곱하면 영업이익 5천억, 단기순이익, 법인세 25% 빼면 단기순이익은 3,780억, 주당 EPS 5,420원. 지금 주가가 이제 오늘 종가가 52,000원 기준이어가지고 제가 계산한 거예요. 96,000원입니다. 제가 10만원일 때, 98,000원 10만원일 때 그때 에코프로 머티가 2017년도 기준에 PER이 17.5배였어요. 제 자료를 보세요, 아마. 2월 27일 날, 2월 13일 날 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주가 비싸다고 그랬거든요. 2030년도 기준으로. 근데 이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부풀려졌다는 거죠. 이게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회사 비전하고.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30% 정도는 빼야 될 것 같아요. 30% 정도. 회사의 비전인데 여기 매출액이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가 왜 그러냐면,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를 보시면 앞서 회사 측에서 6조 3천억 매출 달성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분 HTS를 보시게 되면 증권사 가이던스가 2027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2027년도 회사가 이제 작년도 매출액이 2,980억, 올해 매출액이 200% 증가해서 9천억, 내년도는 올해 대비해서 51% 증가해서 1조 3천억, 그 다음에 2027년도는 31% 증가해서 1조 7천억. 근데 앞서 회사에서 6조 3천억을 달성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가 2028년도에 60% 매출을 증가해야 되고, 2029년도는 2028년도에 비해서 50% 증가가 돼야지 6조 3천억이 달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많이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현재 30%인데 60%, 50% 달성을 해야지, 이 정도 달성을 해야지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떨어지죠, 이제요. 그 근거 자체가, 에코프로는 전구체사니까 생산 캐파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산 캐파가 에코프로가 올해 캐파가 5만 톤입니다. 중장기적으로 2030년도에 25만 톤까지 생산한다, 증가한다는 쪽인데 아마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20만 톤 좀 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전구체 가격이 지금 톤당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에 해가지고 5만 톤 풀 가동한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1조 원밖에 안 나오죠. 1조 원. 물론 전구체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 톤당 2천만 원짜리가 3천만 원 되게 되면 5만 톤이면 1조 5천억까지 매출이 가죠. 일반적으로 가동률이 생산 캐파의 80%니까 그걸 감안하면 6조 3천억 매출이
좀 쉽지가 않는 편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면. 그 회사 측에서 내세운 전제를 깐다 한다 하더라도 2030년도에 주당 EPS 3,780원, 현재 주가 기준은 PER이 9.6배입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 나오죠. 2030년도까지 보고 투자할지 모르겠지만은 2030년도로 본다 한다면 여기서 이제 PER 20배 정도 적용한다 한다면 주당 EPS 5,423원 곱하기 20배면 주가 얼마요? 적정 주가 1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2030년도도 계속 성장을 하니까 30배 적용을 한다. 그러면 주당 EPS 5,423원 곱하기 30배 하게 되면 적정 주가 얼마? 15만 원. 그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목표 주가는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기죠. 그래서 적정 주가는 제가 보기에 2030년도는 적정 PER이 10배라고 봐요. 그렇게 어떻게 본다 한다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가격은 에코프로 머티의 적정한 가격은 그 당시도 주당 BPS가 중요한데 주당 순자산이 25,000원이거든요. 25,000원짜리가 2030년 10만 원 간다 한다면 PBR로 몇 배죠? 4배 정도가 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외국인 시각에서도 아마 이렇게 분석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분석한 사람 없습니다. 박준영 의원께. 지금 애널리스트도 여기까지 2027년도까지 분석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앞서 회사 측에서 목표 2023년도 목표 매출을 제시해놨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6조 3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좀 되면서 과거에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는 최근에 상장됐으니까 최근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가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단기간에 거의 50%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낙관적으로 좀 보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 분석으로 본다 한다면 오늘 5만 1,000원까지 내려왔죠. 최근에 10만 원대에서 가장 먼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차트 보시면 2월 말 때 주가가 10만 원이었잖아요. 다른 것도 물론 20% 떨어지지만 50% 떨어진 이유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비싼 부분 자체가.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조금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숫자를 가지고 말씀 좀 드리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이거 볼게요. 에코프로도 그럼 공매도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왜 공매도가 많나요? 에코프로는 지주회사잖아요. 지주회사와 이제 비교를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자, 에코프로가 지금 그 세 번째 있습니다.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삼성물산 지주회사가 시가총 20조 원. 주식은 시가총액으로 비교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LG가 시가총액 9조 9천억. 그 다음에 SK가 9조 3천억. 그 아래 지금 에코프로가 시가총 6조 2천억이에요. 자, HD 현대가 5조 8천억입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5조 8천억입니다. 두산그룹 4조 9천억, 그 다음에 CJ 3조 7천억, 요즘 잘 나가고 있는 하나도 3조 3천억이에요. 이게 에코프로 주가가 현재 시가총액 6조 원을 차지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 예사가 2030년도까지 성장을 좀 하겠지만 그룹 매출이 32조 원 간다고 했으니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때 32조 원 정도 2030년도 32조 원이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 앞서 당기순이익 얼마라고 그랬어요? 영업이익이 2조 원인데 당기순이익이 중요하니까 지배주주니까 당기순이익 1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기순이익 1조 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에코프로 주가는 지주회사로서 본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외국인 시각에서 본다 한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요. 네, 그 영향이다. 비교해 보면 나오죠. 여러분 사업의 관점에 본다 한다면 에코프로 그룹의 회장이 되겠습니까? HD 현대 회장이 좀 되겠습니까? 하나의 회장이 좀 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 한다면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나옵니다. 자, 그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요, 이것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외국인 시각에서 여러분 주식을 보시라고 그랬어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배터리 회사가 뭐 중국 기업은 빼야 되는 거니까, 중국 뭐 폐쇄적이니까, 일본의 파나소닉이잖아요. 파나소닉이 작년도 흑자 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작년도 적자 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셀 종목이 PR이 154배입니다. 그 다음 내연도가 47.4배예요. 자, 여기 파나솔 셀이 있죠. 파나소닉이 올해 실적 기준 PR이 11.6배입니다. 그 다음에 10.5배입니다.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 PBR도 낮죠. 자산가치 아래 거래되고 있죠. 여기다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AMPC를 빼고 나면 주가가 PR이 더 올라간다고 그랬지 않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양극재사를 비교할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 양극재사가 에코프로, BM, 포스코, BCM, 에코프로, 머티는 이제 전구체 회사니까 글로벌 양극재 1위 기업이 벨기에 유미코라는 회사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적자 아니에요. PR이 9배입니다. 그 다음 올해 실적 기준에서 9.7입니다. 앞서 양극재 회사 에코프로, BM은 올해 흑자 날지 모르겠지만 1970배예요. 내년도 실적 기준에 81.6배. 유미코는 9배예요. 그렇죠. PBR이 중요한데 자산가치보다 할인을 받은데 지금 600%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회사 스미토모 모테라 회사 자체도 PR이 9배 되는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음극재 회사인 일본의 도카이 카본이라는 회사도 올해 실적 기준에서 14배 되는 수준이니까 동과가 비교할 센서가 롯데머티리얼즈죠. 롯데머티리얼즈는 올해 적자인데 후루카라는 일본 회사는 11.1배 되는 수준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볼 때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2차 전지를 비싸게 보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만 2차 전지를 너무 과다하게 평가된 부분 자체가 저는 공매도의 외국인 대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이런 분석을 해보신 분들 없죠? 여러분 딱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는 최근까지 공매도가 없었어요. 거의 비율이 4%밖에 안 됐는데 오늘 특이하게 삼성전자가 260만 주 공매도를 때렸어요. 어제까지 200만 주였는데 오늘 하루에 3일 동안 200만 주밖에 안 팔았는데 오늘 하루에 259만 5천 주를 팔아가지고 전체 최근에 평균 3.9%인데 오늘 거 반영 안 했습니다. 11.8%를 오늘 팔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판 거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공매도 비중이 많습니다. 오늘 83만 3천 주를 팔아가지고 오늘 비중이 21%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대차 비중은 2.0%밖에 안 되고 SK 하이닉스 3.0%니까 대차 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DBI 대금 공매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한미반도체가 오늘 주가가 안 빠진 이유 자체가 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좀 돼가지고 오늘 거래가 안 됐어요. 공매도가. 내일 또 공매도 나옵니다. 내일 또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공매도 과열로 IT 종목 중에서 거래가 안 된 종목이 한미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테크윙입니다. 이게 오늘 테크윙 같은 경우도 덜 빠졌을 거예요. 내일 공매도 정지 나온 종목 다음날 거의 나오거든요, 이제요. 나옵니다, 이제요. 한미반도체는 대차장구 비중도 10.5%예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펀더메탈로 본다 한다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은 회사가 앞서 제가 봤죠. 원익 IPS가 많지 않습니까? 특이하게 주가도 안 올랐는데 30% 첫날 30%, 둘째 날 30.7%, 그 다음에 셋째 날 26.3%, 오늘 또 30%. 대차장구도 많습니다. 원익 IPS는 주가도 못 올랐는데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 공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컨대 이수페타시스라든가 종목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맨 아래 있는 PSK 홀딩스는 공매도가 거의 없습니다. 어제 4.8%, 오늘 조금 나왔는데 대차장구도 1.8%밖에 안 되죠. 워낙 주가가 싸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PSK 홀딩스 주가 가장 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월덱스라든가 종목들은 공매도 없습니다. STI라든가 종목들은.
예, 자, 이것도 앞서 제가 2차전지 셀이라든가 소재 관련 종목들을 이제 글로벌 기업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했잖아요. 이것도 외국인 투자가들 앞서 이제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관련 종목도 공매도 나온 증거 자체가 외국인들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미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 미국에 있는 램 리서치라든가 그렇죠? 어플라이 머트리지라든가 유럽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유럽의 EUV 장비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이 ASM이라든가 관련 종목과 비교를 할 거잖아요. 예. 비교를 해가지고 비싸다 우리나라 주가가. 그러면 공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미반도체가 작년도에 비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도 PR이 52배예요. 보시면 글로벌 기업 중에서 ASML 탁월한 기술력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작년도에 32.0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미반도체 좀 비싸다고 그랬던 거고. 램 리서치 미국에 있는 PR 20배. 올해 실적이 중요한데 올해는 이제 한미반도체가 16.9배로 떨어져요. 근데 이제 가장 세계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ASML의 PR이 25배.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AMAT가 요즘 시가 안 좋은데 PR이 15배. 여기가, 한미반도체하고 뭘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 있는 기업 AMAT라든가 램 리서치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적정 주가 거의 완 것 같아요. 근데 본래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기업들보다 할인을 좀 받고 있는 거니까. 근데 내년도 실적, 한미반도 내년도가 실적 괜찮으니까 내년도 12배 정도 떨어지고, 내년도에 AMAT가 애플라이 머트리가 14배, 그 다음에 램 리서치가 16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한미반도체가, 대차장고로 많이 쌓여있고, 공매도로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현재 주가 밸류 42700, 67,000원대, 오늘도 63,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62,000원대 정도는 거의 뭐 저점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세요. 해외 기업과 좀 비교를 해야 되겠죠, 외국인 투자가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롱숏 거래는 안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 종목을 사고 고평가 종목을 팔면서 롱숏 거래가 나오는데 해외 기업과 비교해가지고 해외 기업 예컨대 AMAT가 한미반도체가 더 싸니까 AMAT 사고 한미반도체 판다든가 그런 매매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국내 쪽에서는 이제 예컨대 국내에서 한미반도체가 비싸고 예컨대 주성엔지라든가 같은 HBM과 관련된 PSK 홀딩스라든가 관련 종목이 싸면 고평가된 한미반도체 팔고 저평가 종목을 산다든가 이제 농적 거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래 자체는 많지는 않는 거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PR이 20배 넘어가면 반도체 장비 종목들은 부담이 간다는 겁니다. 예컨대 1등 종목인 ASML이라는 회사가 가장 세계에서 뛰어난 기술 경쟁을 갖고 있는 회사가 PR이 25배니까 여기에 딱 맞추시면 돼요. 즉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에서 아무리 실적 좋다 한다 하더라도 리노공업이라든가 주성엔지니어라든가 그다음에 이오테크니시라든가 종목들이 PR 25배 정도 가게 되면 주가는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20배 넘어가면 가급적 안 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있어요. 현재 고평가된 종목 중심으로 공매도가 나오는 시점에서 본다 한다면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떠냐? 일단은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좀 개선 중에 있어요. 완만하게 전개돼가 주가 흐름은 좀 안 좋지만은 최근에 디램 조정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샌디스크가 4월달부터 가격 인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가격 인상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4월 1월 발표된 반도체 수출이 131억 달러로 해서 작년 3월달 대비해서 11.3% 증가했는데 의미가 있는 게 2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역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0.3% 감소해가지고 그래서 3월 달 반도체 수출이 어떻게 증가되는가 중요했던 게 결국 11.3% 증가했으니까 업황은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1분기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2분기부터 이제 가격 인상 효과 반영이 되면서 실적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여전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심으로 소부장 종목들 관심권에 둬야 되지 않게 시장에 돌아선다 한다면 반도체가 가장 먼저 돌아서지 않겠는가 그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관련돼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알겠던 부분인데 공매도에 대한 시장 충격은 지속될 것 같고 약 1개월 정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렇죠? 4월 말 정도까지는 빠르면 4월 20일 정도. 앞서 제가 하루 평균 6, 7천 원 정도 나온다는 전제하에 앞서 제가 얘기했었죠. 10조 원 정도 수준에서 12조 원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다. 지금 3조 8천원 나왔으니까 앞으로 7, 8조 원 정도 더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대차장고가 급증하면서 공매도가 20% 이상 증가되는 종목들은 계속 주의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종목은 결국 앞서 볼 때 제가 외국인 시각에서 봐라, 종목을. 우리나라만 주가 싸다고, 예컨대 2차전지 종목도 우리나라만 싸다고 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현재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시각은 기본적 분석이잖아요. 기본적 분석에 충실해서 종목을 접근을 좀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요. 결론 제가 계속 얘기하는 내용들이죠. 여러 가지 공매도 재개, 그 다음에 상법 개정은 지금 무산이 됐지만은 향후 시장 자체가 외국인 공매도 증가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 중심의 펀더멘탈 중심으로 장이 변할 거다. 이미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던 건데 결국은 기본적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이다. 차트를 가지고 지금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시장을 접근할 때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과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뭐 차트 분석도 일리가 있지만은 현재 또 공매도가 증가되는 국민 쪽에서 차트를 가지고 접근 안 나옵니다. 신저가 지금 2차전지 쭉쭉쭉 흘러내리고 있는데 차트가 분석이 되나요? 일단은 기본을 깔고 가야 되는 거죠, 기본을. 앞서 얘기했던 기본, 이 회사 주가, 적정 주가 이 정도 좀 되는데, 주가가 이 종목보다 가격이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그러면 일단 손절을 해야죠. 해야 되죠. 다만 또 펀더멘털 측면에서 주가가 문제 없고 요즘같이 시장이 안 좋은 국면 쪽에서 일시적으로 시장 악재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종목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무작정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 쪽이죠. 그래서 너무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는 어떤 매매가 많아요. 눈에 확 들어오죠. 차트 분석 자체가. 기술적 분석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흔적이에요.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은 뭡니까? 과거의 흐름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의 주가 흐름과 그 당시 경제 상황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는데 똑같은 전제하에 과거의 경제 상황과 그 기업의 실적과 현재와 상황이 똑같으면 차트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의 상황과 현재 상황이 차트라는 자체는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라는 자체가 주가가 움직이면서 차트가 만들어가는 거지 차트가 움직이면서 주가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대학교에서 투자론 배울 때 이론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의 무용론. 기술적 지표는 의미가 없다. 과거의 지표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는 무용하다. 저도 물론 이제 기술적 지표는 참고는 할 뿐이지만 절대적으로 신봉을 하지 않는다. 기본적 분석에 기본을 좀 깔고 가야 된다. 기본적 분석은 다시 매매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가는 차트는 분석하기 나름인 거고요. 기본적 분석 결국 기업의 가치는 숫자는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일시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기업의 가치 아래로 떨어가지만 일시적으로 또 제가 앞서 적정 주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수요에 의해서. 그렇지만 길게 보게 되면 주가는 뭐예요? 기업의 가치에 따라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주가가 오버슈팅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적정 주가를 일세 오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1년, 2년, 3년, 4년, 5년 죽게 번다 하더라면 주가는 결국은 기업의 가치에 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그런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죠.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금방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아카데미를 좀 했는데 이런 숫자를 갖고 하신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산수 게임이에요. 산수 게임이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뭐 이런 기본적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아카데미를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마 4월 말 정도에 다시 한번 반도체와 2차전지 집중적 분석을 하면서 일부 전부터 적정 주가 계산하는 방법까지 좀 진행이 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기술적 분석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2차전지 갖고 많이 당하신 분들 기본적 분석에 충실하는 매매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뭐가 기본적 분석은 뭐냐? 뭐 어려운 거 없다고 했습니다. 뭐 딱 주가는 이제 기업의 내재 가치에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내재 가치에 따라간다고 그랬죠. 장기적으로 주가는 시장에 따라 가지고 오락내락 하지만 결국은 기업의 내재 가치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내재 가치 자체는 기대로는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예요. 무형 가치 자체는 뭐 이제 뭐 상표권이라든가 예컨대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라든가 우리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니까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자산 가치 수익 가치가 어떤 부분이냐? 이걸 보시면 약간 에코프로 머티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볼 때 주식을 볼 때 뭘로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자산 가치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자산 가치는 뭐예요? 회사가 그동안 돈을 벌어놓은 거.
그런 거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에코프로 머티를 예를 든다 한다면 이게 자산 가치예요. 예. 에코프로 머티가 2024년도 기준에 자산이 7,376억입니다. 자, 그러면 10만 원에 산 사람은 예사 발행 주수가 지금 7천만 주거든요. 10만 원 샀으면 7조 원에 산 거죠. 그렇죠? 자, 먼저 주식을 살 때 뭐예요? 시가총액을 물건 가격으로 보시면 된다 그랬으니까 7조 원짜리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살 때 이 회사 사업보고서에 들어가서, 영업시장에 들어가서, HT에서 들어가서 자산이 얼마인지, 이게 자산이 자본총계니까 7천억짜리예요. 7천억짜리를 나는 10조 원에 삽니다. 예? 왜? 앞으로 돈이 많이 벌 것 같으니까. 현재 10조 원 사도 자산은 7천억밖에 안 되지만은 향후 회사가 돈을 벌 거니까. 근데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이게 수익 가치잖아요. 올해 적자 42억 적자, 내년도에 728억 단기 순이익, 2027년도 980억, 2028년도 1960억, 그 다음에 2029년도에 2829억, 2030년도에 3780억, 이거 다 더해보세요. 얼마 나오죠? 1조 원 안 나오죠? 1조 원 정도. 2030년도 가도 어때요? 나는 10조 원 주고 샀는데 현재 자산은 7천억밖에 없어요. 자, 2030년도 가더라도 1조 원밖에 돈 못 벌어요. 그때 가더라도 1조 7천억밖에 안 되네요. 나는 10조 원 주고 샀는데. 그러면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싸다 비싸는지 판단이 나오죠? 판단이 나옵니다. 즉 자산은 1조 7천억밖에 안 되는, 나는 이 회사가 전국지 시장 자체 엄청나게 폭발하니까 2030년도 가면 이 회사가 나는 10조 원 주고 사더라도 그때 가면 원금 받고 10조 원 정도는 안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4조 원, 5조 원 정도 나오면 뭐 해보는데, 그렇게 해석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산가치 수익가치입니다. 그래서 투자 판단하시면 되겠죠. 나는 돈을 더 벌 것 같다. 돈을 더 벌 것 같다. 예컨대 10조 원 주고 사지만은 이 회사가 2030년도 가게 되게 되면 5조 원, 6조 원 정도 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가가 비싸지가 않죠. 그렇게 보면 주가가 여러분들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답이 나온다. 그게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아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시가총액 얼마짜리. 즉 가장 주식을 먼저 볼 때 시가총액 얼마. 시가총액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에코프로 머티의 자산, 지금 발행 주식수는 7조 원이라고, 약 7천만 주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본총계, 그렇죠? 자산가치. 그 다음 미래 수익은 추정을 해봐야 되겠죠? 앞서 추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회사 현금 흐름표 보시게 되게 되면 제가 시간이 안 보여드리는데 왜 이번에 증자했을까? 작년도까지 현금성이 한 3,700억 있었는데 투자하는데 돈을 다 써가지고 700억, 800억밖에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3자 배정을 통해서 3,900억 자금 조달한 거죠. 그거는 재무안전 현금 흐름표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어요. 현금 흐름표에. 현금 흐름표는 회사가 한번 흑자나고 계속 한번 그 3년도 적자. 그 다음에 투자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이제 많이 고갈됐다. 이제 그런 또 부분들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요. 그래서 주식은 그게 이제 사업의 개념입니다. 내가 사업을 인수할 때 자본이 얼마고 향후에 돈을 얼마만큼 벌지. 그게 이제 사업의 개념의 투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 달 전에. 에코프로 BM을 살 거냐, LG약을 살 거냐. 사업의 개념 생각하면 나는 LG약의 사장이 될 건지 에코프로 BM의 사장이 될 텐데. LG약의 자산은 33조 원짜리고 에코프로 보면 1조 7천억밖에 안 되는데 수당 순자산은 LG약이 42만 5천 원이고 에코프로면 17,000원짜리 주식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LG약은 여기서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80% 갖고 있으니까 그걸 계산하면 자산은 거의 100조 원이 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LG약이 다시 제자리로 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22만 원이어가지고 28만 원까지 가도 22만 원인데 근데 그 당시 에코프로 BM은 11만 원인데 지금 9만 원입니다. 20% 떨어졌어요. LG약은 다시 제자리로 왔지만. 이제 단적인 예입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또 이제 끝나야 되겠네요. 자, 시장은 내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데 정치적 불확성 부분 자체가 해소가 되냐 확대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 하단이 결정되는데 근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 종합주가 2,480이니까 기각이 된다는 주가 떨어지죠. 그리고 계속 떨어지지 않겠지만 저는 상방은 제한적일 것 같고 인용이 된다 한다면 주가의 상방은 많이 열려 있다.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거고 반도체가 좀 주도할 것 같고 공매도에 따라서 개별 종목 변동성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1분기 실적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현재로 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저는 전고체 배터리 보고 있고 화장품, 엔터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대신 여기서 탄핵 인용 쪽으로 다가가게 되면 시장의 주도 섹터가 바뀌죠.
가장 관심을 가져야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신재생에너지 같습니다. 만약에 인정된다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기존 움직였던 종목 중심으로 등락 과정이 전개가 좀 되면서 박스권 내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결국은 탄핵 정국 이후의 시장이 당연히 중요하죠. 시장의 방향과 주요 업종 전략이 좀 달라집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토마토 투자자문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